찬 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는 하노이의 겨울밤. 40대 초반의 시득은 낡고 허름한 옷차림으로 거리를 헤매고 있었다. 그의 마른 몸과 깊게 패인 주름은 그간의 고생을 짐작하게 했다. 고향에서 작은 목공소를 운영하던 그는 값싼 공산품 가구에 밀려 결국 파산하고 말았다. 생계를 유지하고 오래전 연락이 끊긴 아들을 찾기 위해 무작정 하노이로 올라온 터였다. 뜨끈한 국물에 밥 한 끼가 간절했지만 주머니는 텅 비어 있었다. 득은 우연히 길가에 자리 잡은 작은 노점상 앞에 섰다. 중년 여성 호아 아주머니가 운영하는 곳이었다. 인심 좋아 보이는 호아 아주머니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수를 팔고 있었다. 득은 차마 국수를 사 먹을 용기가 나지 않아 그저 부러운 눈길로 쳐다볼 뿐이었다. 추운데 여기서 뭐 하고 계세요? 호아 아주머니가 넉살 좋게 말을 걸었다. 득은 멋쩍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냥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국수 한 그릇 하실래요? 오늘 첫 국수 끓였는데 맛이 어떤지 좀 봐주시고요. 호아 아주머니의 따뜻한 말에 득은 울컥했다. 아닙니다. 에이, 그러지 말고. 마침 나도 출출하던 참이었어요. 호아 아주머니는 득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국수 한 그릇을 말아 내밀었다. 득은 조심스럽게 국수 그릇을 받아들었다. 뜨끈한 국물이 얼어붙은 손을 녹였다. 국수 위에는 얇게 썬 양파와 파가 듬뿍 올려져 있었고 고소한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다. 득은 국물 한 숟가락을 떠먹었다. 깊고 진한 맛이 온몸에 퍼졌다. 정말 맛있네요. 득이 감탄하며 말했다. 그렇죠. 우리 집 국수가 이 동네에서 제일 맛있다고 소문났어요. 호아 아주머니는 너털 웃음을 터뜨렸다. 득은 국수 한 그릇을 금세 비웠다. 뱃속이 든든해지니 얼어붙었던 몸도 녹는 듯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주머니. 뭘요? 맛있게 먹어줘서 내가 더 고맙죠. 호아 아주머니는 빈 그릇을 치우며 물었다. 득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자신의 사정을 털어놓았다. 목공소 이야기, 아들 이야기, 그리고 하노이로 올라온 이야기까지. 호아 아주머니는 득의 이야기를 희들었다. 참, 안 됐네요. 그래도 기운 내세요. 하노이에서 어떻게든 잘 살길 찾아야죠. 혹시 일자리를 구하고 계신 건가요? 네, 그런데 마땅한 일자리가 없네요. 기술이라곤 나무 만지는 것뿐인데. 득은 한숨을 쉬었다. 그래요? 그럼 저기 미네이치민 사장님이라고 이 근처에서 꽤 큰 전통 음식점을 운영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거기 한번 가보세요. 지금 일손이 부족하다고 들었어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아주머니. 득은 희망을 품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래요. 잘해봐요. 민 사장님이 좀 까다롭긴 해도 사람 보는 눈은 정확하니까. 득은 호아 아주머니에게 거듭 감사 인사를 하고 민 사장이 운영한다는 식당을 찾아 나섰다. 식당은 하노이의 오래된 거리 호안기엠 호수 근처에 자리 잡고 있었다. 고풍스러운 한옥 건물에 PHR True and MinH 후민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다. 득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식당 안으로 들어갔다. 식당 안은 손님들로 북적였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풍채 좋은 남자가 카운터에서 손님을 맞이하고 있었다. 득은 조심스럽게 남자에게 다가가 물었다. 혹시 사장님 되십니까? 내가 민이요. 무슨 일이죠? 남자는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일자리를 구하고 있습니다. 혹시 사람을 구하시는지. 민 사장은 득의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낡고 허름한 옷차림, 지친 기색이, 역력한 얼굴. 민 사장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듯 코웃음을 쳤다. 지금 일할 사람을 구하고 있긴 한데 당신 같은 사람을 쓸 수는 없소. 사장님, 저는 정말 열심히 일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 시켜만 주십시오. 열심히? 이 식당 일이 얼마나 힘든데 당신 같은 사람이 버틸 수 있겠어? 괜히 시간 낭비하지 말고 다른 곳을 알아보시오. 민 사장은 차갑게 말했다. 사장님,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정말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득은 끈질기게 부탁했다. 정말 끈질기네. 알았어요. 그럼 딱 하루만 일해봐요. 내가 보고 판단하지. 민 사장은 마지못해 허락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득은 연신 고개를 숙였다. 민 사장은 득을 주방으로 데려갔다. 여기서 설거지부터 시작해요. 오늘 하루 종일 설거지만 할 거니까 각오 단단히 하고. 네, 사장님. 득은 힘차게 대답했다. 그렇게 득의 식당 생활이 시작되었다. 하루 종일 쌓여있는 그릇을 닦는 일은 고되고 힘들었다. 뜨거운 물에 손이 불어터지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다. 하지만 득은 힘든 내색 한 번 하지 않고 묵묵히 일했다. 다음 날 아침, 득은 누구보다 먼저 식당에 나와 청소를 시작했다. 밤새 쌓인 먼지를 닦아내고 테이블과 의자를 정리했다. 민 사장은 출근하자마자 깨끗하게 정돈된 식당을 보고 놀랐다. 당신 어제 일하고 집에 안 갔소? 민 사장이 물었다. 아닙니다, 사장님. 새벽에 일찍 나왔습니다. 득이 대답했다. 제법 부지런하군. 민 사장은 속으로 득을 다시 보게 되었다. 그날도 득은 열심히 일했다. 설거지뿐만 아니라 주방 보조일까지 도맡아 했다. 민 사장은 득을 지켜보며 그의 성실함과 끈기에 감탄했다. 며칠 후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이었다. 득은 여느 때처럼 식당 앞에서 걸레질을 하고 있었다. 그때 호아 아주머니가 비를 쫄딱 맞으며 무거운 짐을 들고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득은 얼른 달려가 아주머니의 짐을 받아들었다. 아이고, 이게 누구야? 득씨 아니야. 호아, 아주머니가 반가워하며 말했다. 아주머니,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데 어딜 다녀오시는 거예요? 득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아, 식당에 식자재 좀 납품하고 오는 길이야. 근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아주머니는 말을 잊지 못했.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득은 아주머니를 부축하여 안전하게 가게까지 모셔다 드렸다. 마침 이 모습을 민 사장이 창밖으로 보고 있었다. 빗속에서 호와 아주머니를 돕는 득의 모습은 며칠 전 자신의 모습과 겹쳐 보였다. 민 사장은 왠지 모를 뭉클함을 느꼈다. 그날 저녁, 장사를 마치고 득은 여느 때처럼 식당 구석에서 쪽잠을 청하려 했다. 그때 민 사장이 득을 불렀다. 득씨, 이리 와서 앉아봐요. 민 사장은 득을 자신의 방으로 데려갔다. 사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득은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해했다. 오늘 호아 아주머니를 도와주는 모습을 봤어요. 민 사장이 말했다. 아, 별일 아닙니다, 사장님. 득은 겸연쩍어하며 대답했다. 별일이 아니라니. 비가 그렇게 쏟아지는데 남을 돕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 민 사장은 득을 빤히 쳐다보았다. 득씨, 내가 사람을 잘못 본 것 같소. 네. 득은 깜짝 놀랐다. 처음엔 당신이 그저 일자리나 구하려는 뜨내기인 줄 알았는데 당신 꽤 괜찮은 사람이더군.
민 사장은 옅은 미소를 지었다. 사장님. 득은 감격하여 말을 잇지 못했다. 오늘 시장에 갔다가 지갑을 잃어버렸어. 득은 그제야 민 사장의 지갑을 알아보았다. 며칠 전 시장에서 우연히 주웠던 바로 그 지갑이었다. 사장님, 그래요. 당신이 찾아준 그 지갑이요. 민 사장은 빙그레 웃었다. 지갑 안에 현금도 꽤 있었는데 그대로. 당연히 그래야죠. 제 것이 아닌데요. 요즘 세상에 당신처럼 정직한 사람 찾기 힘든데 참 대단하오. 민 사장은 감탄하며 말했다. 득씨, 나랑 같이 일해봅시다. 네. 득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주방일도 좋지만 내가 보기에 당신은 재주가 많아 보여. 식당에 손볼 곳도 꽤 있는데 솜씨를 발휘해보지 않겠어? 민 사장은 득의 목공 기술을 눈여겨본 것이다.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득은 울먹이며 고개를 숙였다. 나도 고맙소, 득씨. 당신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됐어. 다음 날부터 득은 본격적으로 식당 일을 돕기 시작했다. 주방 일뿐만 아니라 낡은 테이블과 의자를 수리하고 식당 곳곳에 장식 소품을 만들어 배치했다. 득의 손길이 닿자 식당은 한층 더 고풍스럽고 정감 있는 공간으로 변모했다. 어느 날 득은 식당 한쪽에 놓인 낡은 나무 탁자를 유심히 살펴보고 있었다. 탁자는 오랜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지만 여기저기 흠집이 나고 칠이 벗겨져 있었다. 득씨, 그 탁자는 버리려고 내놓은 거요. 신경 쓰지 마시오. 민 사장이 말했다. 사장님, 이 탁자는 참 귀한 물건입니다. 득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다. 귀한 물건? 그냥 낡은 탁자일 뿐인데. 민 사장은 의아해했다. 이건 단순한 탁자가 아닙니다. 전통 방식으로 짜맞춘 꽤 솜씨 좋은 장인이 만든 물건입니다. 득은 탁자를 어루만지며 말했다. 조금만 손보면 새 것처럼 멋진 탁자가 될 겁니다. 그래요? 그럼 득씨가 한번 고쳐보겠어. 네, 사장님.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득은 신이 나서 대답했다. 득은 며칠 동안 정성을 다해 탁자를 수리했다. 흠집을 메우고 오칠을 새로 하고 조각칼로 섬세한 문양을 새겨 넣었다. 며칠 후 탁자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재탄생했다. 은은한 광택이 나는 고급스러운 탁자였다. 이게 정말 그 낡은 탁자란 말이요? 민 사장은 완성된 탁자를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다. 네, 사장님. 조금 손을 봤을 뿐입니다. 득은 수줍게 웃었다. 정말 대단하오, 득씨. 당신 정말 솜씨가 좋구려. 민 사장은 득의 재능에 감탄했다. 실은 제가 고향에서 작은 목공소를 했었습니다. 득은 조심스럽게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았다. 목공소라고요. 그럼 당신 장인이었지 않소? 민 사장은 깜짝 놀랐다. 장인이라니요. 부끄럽습니다. 득은 손사래를 쳤다. 아니요, 장인이 맞소. 당신 솜씨는 내가 보장하리다. 민 사장은 득의 손을 덥석 잡았다. 득씨, 나랑 큰일 한번 내봅시다. 큰일이라니요. 득은 어리둥절해했다. 우리 식당 이대로는 안 되겠소. 요즘 사람들 입맛에 맞게 뭔가 변화가 필요해요. 민 사장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당신 솜씨를 보니 우리 식당을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그런 멋진 공간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소. 사장님, 저는 득은 망설였다. 두려워하지 말아요. 득씨, 당신은 할 수 있어요. 내가 돕겠소. 민 사장은 득을 격려했다. 정말 저를 믿으십니까?
득은 감격스러운 눈빛으로 민 사장을 바라보았다. 그럼요. 당신은 내가 만난 사람 중에 가장 정직하고 성실하고 재능 있는 사람이니까. 민 사장은 득의 어깨를 두드렸다. 그렇게 득과 민 사장은 의기투합하여 식당을 새롭게 단장하기 시작했다. 득은 자신의 목공 기술을 마음껏 발휘하여 식당 곳곳에 아름다운 목공의 작품을 배치했다. 민 사장은 득의 조언을 받아들여 메뉴를 개편하고 식재료의 품질을 높이는 데 힘썼다. 두 사람의 노력은 결실을 맺어 식당은 이전과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재탄생했다. 전통적인 아름다움과 현대적인 감각이 조화를 이룬 멋진 공간으로 탈바꿈한 것이다. 손님들의 반응도 폭발적이었다. 와, 여기 정말 멋지네요. 음식, 맛도, 분위기도 최고예요. 이런 곳이 있었다니 왜 이제 알았을까요? 손님들은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식당은 연일 문전성시를 이루었고 언론에도 소개되며 하노이의 새로운 명소로 떠올랐다. 모두 득씨 덕분입니다. 민 사장은 득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아닙니다, 사장님. 사장님께서 저를 믿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득은 겸손하게 대답했다. 이제 우리 꿈을 이룰 때가 된 것 같소. 민 사장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꿈 말씀이십니까? 득은 궁금한 표정으로 물었다. 그래요, 꿈. 득씨, 우리 고향으로 갑시다. 고향이요? 득은 깜짝 놀랐다. 그래요, 득씨의 고향. 그리고 나의 고향. 민 사장은 득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았다. 잊혀져가는 우리 전통을 다시 살려봅시다. 득은 그제야 민 사장의 진심을 깨달았다. 민 사장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식당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진심으로 우리 전통을 사랑하고 지키고 싶어하는 사람이었다. 사장님, 득은 벅찬 감동을 느꼈다. 우리 함께 멋진 꿈을 만들어 봅시다. 득, 씨. 두 사람은 함께 득의 고향으로 향했다. 득의 고향은 한때 목공예로 유명했지만 이제는 쇠락해버린 작은 마을이었다. 득은 마을 어귀에 버려진 낡은 목공소를 발견했다. 이곳이 제 목공소였습니다. 득은 씁쓸한 표정으로 말했다. 이제 다시 시작해봅시다. 득씨. 민 사장은 득의 어깨를 다독였다. 두 사람은 힘을 합쳐 낡은 목공소를 수리하고 새로운 장비를 들여왔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목공 기술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시큰둥하던 마을 사람들도 득의 열정과 헌신적인 모습에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이렇게 다시 나무를 만지게 될 줄은 몰랐네. 정말 감사합니다. 득씨. 마을 사람들은 득에게 연신 고마움을 전했다. 어느 날 득은 우연히 마을 공터에서 놀고 있는 한 소년을 발견했다. 얘야, 뭘 그렇게 열심히 만들고 있니? 득이 소년에게 물었다. 나무 인형을 만들고 있어요. 소년이 수줍게 대답했다. 솜씨가 제법이구나. 어디서 배웠니? 그냥 혼자서 해봤어요. 득은 소년에게서 어린 시절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나무를 만지며 꿈을 키우던 그 시절의 자신. 나랑 같이 일해볼래? 네? 소년은 깜짝 놀랐다. 내가 나무 만지는 법을 가르쳐 줄게. 득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소년은
뛸 듯이 기뻐해. 득은 소년에게 자신의 기술을 전수하기 시작했다. 소년은 득의 가르침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였다. 득은 소년에게서 희망을 보아 잊혀져가는 전통을 이어나갈 수 있다는 희망은 언젠가 이 아이가 나보다 더 훌륭한 장인이 될 겁니다. 득은 민 사장에게 자랑스럽게 말했다. 그럼요. 득 씨의 가르침을 받았는데 당연히 그래야지요. 민 사장은 흐뭇한 미소를 지었. 두 사람은 마을 사람들과 함께 목공의 마을을 새롭게 가꾸어 나갔다. 어느 날 저녁, 득은 민 사장과 함께 언덕에 올라 마을을 내려다 보았다. 마을 곳곳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참 아름답네요. 그러게요. 득씨 덕분입니다. 민 사장은 득의 어깨를 토닥였다. 아닙니다, 사장님. 사장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득은 겸손하게 대답했다. 우리가 함께 이룬 겁니다, 득씨. 민 사장은 득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았다. 앞으로도 우리 함께 멋진 꿈을 만들어 갑시다. 네, 사장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득은 굳은 결의를 다졌다. 두 사람은 함께 밝은 미래를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다. 잊혀져 가던 전통을 다시 살리고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가기 위해 어느덧 득이 하노이에 온 지 1년이 되는 날이었다. 민 사장은 득을 위해 깜짝 파티를 준비했다. 식당 직원들과 마을 사람들, 그리고 득이 그토록 찾던 아들 남남이도 함께였다. 남아. 득은 눈앞에 있는 청년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보았다. 아버지. 남이는 울먹이며 득에게 달려갔다. 두 사람은 부둥켜 안고 한참 동안 울었다. 그동안의 그리움과 미안함과 고마움이 모두 눈물에 섞여 흘러내렸다. 아버지,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남이는 고개를 숙였다. 아니다, 얘야. 다 내 잘못이다. 득은 남이의 손을 꼭 잡았다. 이제 우리 함께 다시 시작하지. 네, 아버지. 저도 아버지를 돕고 싶어요. 남이는 굳은 결의를 다졌다. 자, 이제 축하 파티를 시작합시다. 민 사장이 큰 소리로 외쳤다. 사람들은 모두 기쁜 마음으로 득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했다. 득은 그 어느 때보다 행복했다. 잃어버렸던 가족을 되찾았고 새로운 희망을 품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이 사장님 덕분입니다. 아니요, 득씨. 당신의 정직함과 성실함과 그리고 따뜻한 마음 덕분입니다. 민 사장은 득의 손을 꼭 잡았다. 앞으로도 우리 함께 멋진 세상을 만들어 갑시다. 네, 사장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득은 밝은 미소로 화답했다. 두 사람은 함께 더 나은 미래를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다. 득의 그리고 민 사장의 새로운 인생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득의 이야기는 하노이 사람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주었다. 그의 정직함과 성실함 그리고 따뜻한 마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었다. 득은 팍팍한 도시 생활에 지친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작은 영웅이 되었다. 득씨, 당신은 우리 시대의 진정한 의인입니다. 득씨, 당신 덕분에 세상이 조금은 더 따뜻해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득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저는 그저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득은 앞으로도 변함없이 정직하고 성실하게 그리고
따뜻한 마음으로 살아갈 것이다. 그가 가는 길에는 언제나 희망과 행복이 가득할 것이다. 시간이 흘러 득과 민 사장이 함께 운영하는 식당은 하노이를 대표하는 유명한 맛집이 되었다. 사람들은 득과 민 사장의 이야기를 하노이의 전설이라고 불렀다. 그들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주었고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드는데 기여했다. 어느 날 한 젊은 기자가 득을 인터뷰하기 위해 식당을 찾아왔다. 득 선생님, 어떻게 그렇게 정직하고 성실하게 그리고 따뜻한 마음으로 살아오실 수 있었습니까? 기자가 물었다. 저는 그저 제 양심에 따라 행동했을 뿐입니다. 선생님의 삶은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기자가 말했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평범한 사람일 뿐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기자가 귀를 기울였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득은 천천히 그리고 또박또박 말했. 정직하게, 성실하게, 그리고 따뜻한 마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것입니다. 득의 말은 젊은 기자의 마음 속에 깊이 새겨졌다. 득의 이야기는 그렇게 세상에 희망의 씨앗을 뿌리고 있었다. 어느덧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득과 민 사장이 함께 운영하는 PH야 Try and Man 레스토랑은 베트남 전역에 수십 개의 체인점을 둔 외식 기업으로 성장했다. PH야 True and Min은 단순한 식당을 넘어 베트남 전통 음식 문화를 지켜나가는 상징적인 존재가 되었다. 득은 PH자 Try and Min H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고향 마을에 시텀 득덤이라는 목공예 학교를 설립했다. 시텀 학교는 가난하고 소외된 청소년들에게 무료로 목공예 기술을 가르치고 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기업이었다. 저는 가난 때문에 꿈을 포기해야만 했던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습니다. 득은 시탐 학교 설립 기념식에서 이렇게 말했다. 저는 그들이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고 그 재능을 통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민 사장은 득의 뜻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다. 그는 PHG와 True and Man H의 수익금 일부를 시탐 학교 운영에 지원했다. 또한 PHG와 True and Man H 레스토랑 곳곳에 시텀 학교 학생들이 만든 목공예 작품을 전시하고 판매하여 그들의 자립을 도왔다. 득 씨는 저에게 진정한 나눔의 가치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민 사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저는 득 씨와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득과 민 사장의 이야기는 베트남 전역에 널리 알려졌다. 그들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주었고 베트남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어느 날 득은 시텀 학교 작업장에서 학생들과 함께 나무를 다듬고 있었다. 그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여보세요. 득이 전화를 받았다. 선생님, 저 남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남이, 이게 얼마만이냐. 득은 반가운 마음에 목소리가 떨렸다.
선생님,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나미가 그럼 잘 지내고 말고 너는 어떻게 지냈니? 득은 궁금한 마음에 연신 질문을 쏟아냈다. 저도 잘 지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엿새째 되는 날 목공기술 경진대회에서 1등을 했습니다. 나미는 자랑스럽게 말했다. 뭐라고 1등을 했다고? 득은 깜짝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다. 정말 장하구나, 나미. 네가 정말 자랑스럽다. 다 선생님 덕분입니다. 선생님께서 저에게 기술뿐만 아니라 삶의 지혜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미는 진심을 담아 말했다. 아니다, 얘야. 다 네가 열심히 노력한 덕분이다. 득은 쑥스러운 듯 웃었다. 선생님, 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나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무슨 일인데? 그러니 득은 궁금한 표정으로 물었다. 저 사실 그동안 선생님께 말씀드리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나미는 머뭇거리며 말했다. 뭔데? 편하게 말해보렴. 득은 나미를 다독였다. 저 사실 5년 전에 선생님을 떠난 것은 단순히 가난이 싫어서만이 아니었습니다. 나미는 어렵게 입을 열었다. 그럼 무슨 이유가 있었단 말이냐? 득은 깜짝 놀라 물었다. 그때 제가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나미는 고개를 숙였다. 친구들과 어울려 나쁜 짓을 하고 선생님께 큰 상처를 드렸습니다. 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때는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선생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나미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남아, 득은 나미의 진심 어린 사과에 마음이 뭉클해졌다. 이제 다 괜찮다. 네가 이렇게 뉘우치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으니 그것으로 충분하다. 득은 나미를 따뜻하게 위로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저 앞으로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 선생님께 떳떳한 아들이 되겠습니다. 나미는 굳은 결의를 다졌다. 그래, 그래야지. 나도 너를 항상 응원하마. 득은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전화를 끊고 득은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다. 나미의 고백은 득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득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았다. 돌이켜보면 나 역시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다. 실수도 많았고 부족한 점도 많았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나에게 손을 내밀어준 고마운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 덕분에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었다. 득은 민사장, 호아, 아주머니, 그리고 자신을 믿고 따라준 시텀, 학교 학생들을 떠올렸다. 그들은 득에게 희망을 주었고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었다. 나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함께였기에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었다. 득은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 그리고 앞으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히 알게 되었다. 나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내가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다. 득은
굳은 결심을 하고 다시 작업장으로 향했다. 학생들은 여전히 열심히 나무를 다듬고 있었다. 득은 그들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자, 여러분, 오늘도 열심히 해봅시다. 득이 큰 소리로 외쳤다. 네, 선생님. 학생들은 우렁차게 대답했다. 득은 학생들과 함께 나무를 깎고 다듬으며 새로운 작품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들의 손끝에서 아름다운 목공예 작품들이 하나둘씩 탄생했다. 그 작품들은 그들의 땀과 열정과 그리고 희망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 시탐 학교는 베트남 최고의 목공예 학교로 성장했다. 시탐 학교 출신의 많은 젊은이들이 목공예 장인으로 성장하여 베트남 전통 목공예의 명맥을 이어나갔다. 어느 날 득은 시탐 학교 졸업식에 참석했다. 졸업생들은 모두 훌륭한 목공예 장인으로 성장하여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자랑스러운 모습이었다. 여러분,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득은 졸업생들에게 축하의 말을 전했다. 앞으로 여러분의 재능을 마음껏 펼쳐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십시오. 네, 선생님. 졸업생들은 우렁차게 대답했다. 그리고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득은 말을 이었다. 여러분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혼자만의 힘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곁에는 항상 여러분을 응원하고 지지해주는 가족과 친구와 스승이 있었습니다. 네, 선생님. 졸업생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니 여러분도 앞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득은 진심을 담아 말했다. 여러분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득은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졸업생들은 득의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들은 득에게 큰 박수를 보냈다. 득은 그들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그래, 이것으로 되었다. 내가 할 일은 이제 다 한 것 같다. 득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그날 밤 득은 민 사장과 함께 BHG야 추엔 H 레스토랑 옥상에 올랐다. 하노이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참 아름답네요. 득이 감탄하며 말했다. 그러게요. 득 씨와 함께 이룬 것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빛나고 있네요. 민 사장은 득의 어깨를 다독였다. 다 사장님 덕분입니다. 득은 겸손하게 대답했다. 아니요, 득 씨. 당신의 정직함과 성실함과 그리고 따뜻한 마음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입니다. 민 사장은 득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았다. 우리는 참것 같습니다. 이렇게 서로를 만날 수 있었으니 말입니다. 득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러게요. 득 씨는 저에게 가장 소중한 친구이자 동반자입니다. 민 사장은 득의 손을 굳게 잡았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하노이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지난날의 추억과 앞으로의 희망이 가득 차 있었다. 앞으로도 우리 함께 멋진 세상을 만들어 갑시다. 민 사장이 굳은 결의를 다졌다.
네, 사장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득은 힘차게 대답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굳게 잡고 밝은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갈 것을 다짐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시간이 흘러 득은 70세의 노인이 되었다. 그는 여전히 시텀 학교에서 젊은이들에게 목공의 기술을 가르치고 있었다. 비록 몸은 예전 같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열정으로 빛나고 있었다. 어느 날 득은 수업을 마치고 작업장 한쪽에 앉아 쉬고 있었다. 그때 한 젊은 학생이 그에게 다가왔다. 선생님, 질문이 있습니다. 젊은 학생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래, 무슨 질문인데? 득은 인자한 미소로 물었다. 선생님께서는 평생 목공예를 해오셨는데 한 번도 후회하신 적이 없으십니까? 젊은 학생은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다. 후회라. 득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왜 후회가 없었겠느냐? 나도 사람인. 그럼 선생님께서는 그 후회를 어떻게 이겨내셨습니까? 젊은 학생이 다시 물었다. 글쎄다. 특별한 방법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득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그저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았을 뿐이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여기까지 오게 되었더구나. 최선을 다해 산다는 것. 그게 쉬운 일이 아닌데요. 젊은 학생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래, 쉽지 않지. 득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마음가짐이다. 마음가짐, 말씀이십니까? 그래, 마음가짐. 무슨 일을 하든 정직하게, 성실하게, 그리고 따뜻한 마음으로 하다 보면 언젠가는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득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진심 어린 조언을 해주었다. 선생님의 말씀 가슴 깊이 새겨 듣겠습니다. 젊은 학생은 득에게 정중히 인사를 했다. 그래, 열심히 해라. 너는 훌륭한 목공의 장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득은 젊은 학생의 어깨를 다독여 주었다. 그날 밤 득은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일기장을 펼쳤다. 그는 낡은 펜을 들어 오늘의 일을 기록했다. 오늘 한 젊은 학생이 나에게 물었다. 평생 목공예를 해오면서 후회한 적이 없는지. 나는 그에게 대답했다.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다 보면 언젠가는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것이라고. 득은 잠시 펜을 멈추고 생각에 잠겼다. 돌이켜보면 내 인생은 참으로 파란만장했다. 기쁜 일도 슬픈 일도 많았다. 하지만 나는 단 한 번도 내 삶을 후회한 적이 없다. 왜냐하면 나는 언제나 최선을 다해 살았기 때문이다. 득은 다시 펜을 들어 일기를 써내려갔다. 나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갈 것이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한 삶을 만들어갈 것이다. 득은 일기를 다 쓰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그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었다. 그의 삶은 이미 충분히 아름답고 행복했기 때문이다. 다음 날 아침 득은 여느 때처럼 일찍 일어나 학교로 향했다.
오늘도 그는 학생들과 함께 나무를 다듬고 새로운 작품을 만들 것이다. 그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영원.